빼갈 주식을 찾는 방법. 자극적이죠. 방법론적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떤 업종을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거기서 포인트는 무엇인지까지 쭉 정리를 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키워드, 100배 주식. 10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100배래. 어떻게 할까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저 눈이 띠용 가더라고요, 이 리포트가. 그리고 이 리포트를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뭐 기사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뭐 나와 있어요. 턴 어라운드 기업에 주목해라 그러는데 그 뭐 어떤 기업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투자증권에서 국내에서 100배 주식을 찾을 때 계속 성장하는 기업보다 턴 어라운드 기업을 찾는 게 승률이 높다. 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기업 좋지. 근데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이미 그게 선반영이 돼갖고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100배까지 못 가고 내 안정성은 사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갔는지 이게 성장기에 여전히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근데 턴어라운드는 성장기에 이제 진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제가 분석할 땐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런 이유와 플러스 알파로 한국 증시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아서 업황 반전 시에 주가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먹을 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도 국장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었나 봤더니 있었대요. 예, 전력기기, 뭐 중공업 이런 애들인데 초대형 수익률,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은 효성중공업은 저도 지금 아직도 이게 이렇게 올랐어라는 건데 효성중공업을 제가 8만 원 정도에서 매수 매도를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2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갔었잖아요.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업황 턴어라운드의 속도.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은 2020년 3월 저점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잖아요. 5년 3개월 만에 100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효성중공업을 그냥 미친 척하고 1억 샀으면 100억 된 거예요. 와. 근데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진짜 부자라면은 뭐 저 돈 아니어도 산다 그러면 하기지만 빼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봤을 때 100배고요. 근데 10배, 20배, 10배 내신 분들은 이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증권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한 리포트를 보니까 1990년대 이후 100배를 달성한 종목들 약 15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그것보다 이번에 훨씬 빨랐다. 5년이니까. 턴어라운드 탄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턴어라운드 신호라는 게 있는데 1년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단기 영업이익률과 3년의 영업이익률, 중장기적인 영업이익률을 비교해가지고 포착을 하는 거예요. 1년의 영업이익률을 딱 그어보고 이게 3년의 영업이익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업황 기업의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보면서 민감주는 그때그때 사주면은 수익이 잘 나더라. 이건 기술적으로 되게 보면 좋은 내용이거든요. 1년치 영업이익률이 3년치 영업이익률을 아래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치고 이렇게 빡 치고 올라가는 거. 때리면서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2019년도에 2분기에 적자가 나왔어요. 1년 이익률이 그때가 바닥이에요. 이후에 사업 구조 전환하고 구조 조정하면서 2020년 2분기에 1년 이익률이 3년 이익률을 딱 상향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전력기기가 AI 밸류체인으로 묶이면서 이익률 격차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하고 비례해갖고 저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절대적인 주가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싸다라는 영역에 들어가면서 계속 매수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같이 거기서 편승해갖고 수익이 났던 거예요. 현재 시장은 코스피가 연중 크게 올랐어도 하락 종목 비율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반등해갖고 코로나 때처럼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게 아니라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해요. 일부한테. 뭐 반도체 아니면 뭐 없잖아. 조선 방산 조방원 상반기 그런 거 아니면 없잖아. 전력전사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포인트를 잡고 주목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주목하면서 수익 업종을 노리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마진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LG화학 물론 어제 두드려 맞았지만
3분기 흑자 전환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 쪽, 배터리 쪽 요런 쪽에 대한 언급이 증권가에서도 직접 나와요. 화학 배터리 쪽. 다른 업 중에서는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 이것도 이제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고 있는데 안 오르죠. 이 유일하게 안 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턴이 확인이 되면 주가가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리포트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가 있었고 찾아보니까 어떤 기업인지 참 로봇 관련주잖아요. 유상증자가 있어가지고 엄청 밀리고 못 가다가 유상증자 청약 흥행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를 보태보면 핵심 시그널을 한 개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 영업이익률이랑 3년 영업이익률을 봤는데 1년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 더 강한 신호는 1년에서 3년을 빼. 그래야 그 격차가 확대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즉 턴어라운드 자체를 수치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 A라는 종목이 좋아 저렇게. 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물론 이제 100% 맞는 건 당연히 아닌데 확률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걸러내는 네 가지 방법. 이익의 질. 뭐 영업이익의 개선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가끔씩 그냥 재고평가나 환율이나 일회성인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스프레드나 가동률이나 단가나 믹스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구조적 요인인지 아니면 단기성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환입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면은 잠깐 오르고 말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고요. 수익 지표를 확인하는 건데 예컨대 화학이라면 스프레드, 중국 구조 조정, 반도체라면 DM이나 낸드가 이거는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나 재고나 이런 상황들, KPX 같은 것들, 손익 레버리지, 고정비가 큰 산업들일수록 업황 바닥 후에 마진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냐 포지셔닝, 턴 초입에는 숫자가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PBR이랑 같이 보는 것도 좋아요. PBR은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실적 추정치 상향 전환, 컨셉 변화 있는지, 그리고 리포트가 좀 변해요. 중립에서 매수로. 근데 이거 좀 후행적으로 따라옵니다. 네 번째 건 후행적으로 따라오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 변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수화를 해보자면 이게 1분기 영업이익률에서 3분기 영업이익률을 빼. 그래가지고 좋으면 2점, 괜찮으면 1점. 에이, 이건 뭐 그냥 그렇다 0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줄 수도 있죠. 근데 마이너스 가면 빼버려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분기 영업이익 2개, 3개 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느냐. 이거 제가 실적 전망들이나 실적치 해드릴 때마다 맨날 하는 거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 어떻게 됐는지 지난 분기, 전전 분기, 전전 분기 그래프 그려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2점. 이상하다? 1점, 없다 0점. 구조조정, 사업개편, 고부가 전환 진행 이것도 잘 되고 있느냐? 플러스. 업황 선행지표 반등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재고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느냐? 바이오면은 선행지표가 금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느냐? 또 뭐가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점수 줘요. 컨센이 그래갖고 상향을 하고 있느냐? 증권가에서 올려주고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요거를 뭐 턴 확정구 해갖고 내 나름대로의 점수를 넣어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영업이익률을 매출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1년, 3년은 보통 분기 비준으로 나누는데 1년 영업이익률을 최근 4개 분기 영업이익의 합에서 4개 분기 매출의 합으로 나눠버리고 그래갖고 최근 업황이 좋아지고 있나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는 거. 아예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책에 쓰려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12개 분기 영업이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식으로 되고 있냐.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뭡니까? 1년이 위로 돌파해갖고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간 요거 골든 크로스가 되느냐. 요게 이제 단기 업황이나 실적이 장기 평균을 이기기 시작한 신호로 시장에서는 그냥 보는 거니까. 특히 경기 민감 업종에서 이 신호가 나타나면 또 이제 반등도 빠르게 나타난다. 중요한 건 돌파 후에 격차 확대, 추세가 확정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꼽히는 곳들이 뭐가 있을까? 실적 마진 개선이 실제로 확인되는 곳들인데 그거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석유화학 쪽이 이제 바닥통과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데 석화 쪽이 기대감은 있는데 하도 되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대감은 없는데 이게 얘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비용 원가가 좀 변화가 되고 LG화학 얘기 나오고 대한유화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캡처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거보다는 나와 있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한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석화 기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LG화학은 이름 화학인데
양극재 좀 어떻게 되는지 바이오. 근데 양극재는 2026년도에 테네시 쪽에 현지화가 가장 빠르게 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다음 바이오도 지금 금리 인하하면 괜찮고 그렇고 요런 삼각축인데 석화하고 배터리하고 양극재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인데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비용 매각할 거 매각하면서 비용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엔솔한테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또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대한유화도 뭐 공시 내용대로 뭐 턴 찍혔다 이런 얘기 있고 롯데케미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단 화학은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주가도 움직일 수 있지만 지속성 중요하고요. 얘네들 업황이 조금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정유, 정제마진 재고 효과, 실적의 급반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SK이노베이션 대표적으로 정유를 보는데 여기도 정유 회사긴 한데 뭐 포올이랑 똑같이 포올도 철강 회사인데 옆에 리튬 회사로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정유 회사인데 배터리가 흑자 전환이 내년에 드디어 되느냐? 이건 배터리 흑자 전환 되면은 얘기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쪽에 사이클업이나 수급 타이트 되는 것들 그런 보도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니까 아유 수요 여전하고 원하는 곳들에 다 주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마이크론하고 얘네들만의 얘기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기대감인 거잖아요. 숫자로 꾸준히 증명이 되는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투자를 이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거고 특히나 AI 산업 자체의 버블은 저는 버블이 꼈다고 생각을 해요. 버블이 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버블이 껴서 당장 급락해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버블이 낀 상태로 쭉 가면서 어느 정도 정책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좀 이제 막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고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요 산업 자체가 요즘 같이 노이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차피 주식 투자할 때 좋은 것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변동성 심화 부분들을 자기 보면서 각자 하는 거고요. 바이오는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내년부터 찍히면서 턴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꼭 찍히는 게 뭐 어떤 분기별로 그게 아니라 라이센싱 아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주한 것들을 이제 돈을 수취하는 그런 금액들이 찍히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많이 있고 그동안 씨 뿌려놓은 것들이 내년에 이제 많이 거두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로열티 등을 위한 수익 현실화들이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대감이 있고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특히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지금은 숫자로도 좀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구간별, 종목별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로봇 자동화 여기는 이제 흑자가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간다기보다는 기업이 이제 좀 턴을 하거나 적자를 줄이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 흑자 전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적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주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황이 개선되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봇은 업황 턴이라기보다는 수주 고객사 제품 믹스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거는 이제 선행지표라고 하는 거는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소재 양극재도 시차를 두고 연동되는 구조니까 1분기 쪽에 판가 인상 기대감이 커지고 그럼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에 대해서도 환입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2개, 3개 분기 1년 전으로 봐도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 점수를 놓는다면 아까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안 좋느냐? 내년에도 그 전환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나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것들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핵심은 지금 ESS 쪽과 LMR, LFP 쪽이 2026년도니까 27년, 28년도까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주를 어떻게 받아가느냐 확정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북미 ESS 수요
그리고 북미 EV 둔화 속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금리 여기서 내려가지고 또 둔화 속도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유럽 쪽에서 지금 100%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100%를 전기차 전환을 하려고 했던 거를 90%로 하고 하이브리드 일부 넣어주고 이 정도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지금 작용을 하느냐. 근데 유럽은 EV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판매량이 보조금도 주고 있고 그럼 거기다가 ESS 성장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 가고 있느냐. 이익은 얼마나 꾸준하게 늘어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폼팩터 다각화 어떻게 하느냐. 소재는 리튬 코발트 가격 반등 어떻게 되느냐. 가격 전가할 수 있느냐. 공통적으로는 북미나 유럽 현지와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 이와 함께 중국 정부 EV 배터리 지원 축소하고 있잖아요. 현지 배터리 가격 인상 이거 단독으로 제가 전해드렸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프리미엄, 비중국 프리미엄. 이로 인한 비중국 공급망 프리미엄 가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단기적으로는 LG엔솔, 포드, 수주 물량 해지로 어제 한 대 맞았는데 요게 변동성이 뭐 평생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빠르게 정리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산업이 이제 업황을 턴 어라운드 하는 것보다 주가가 선행을 해요. 보통 주가는 산업이 얼마나 선행을 하냐면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선행을 합니다. 근데 늦은 경우에 거의 즉시 반영하기도 하고 1개월가량 좀 빨리 선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산업이 턴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들어가야지 그럼 안전하긴 해요. 그때가. 근데 주가는 꽤 올라와 있어서 개인들이 잘 접근을 못해요. 예,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한번 빼기도 하고 좀 올라갔다가 한번 쭉 올라가요. 그리고 좀 빼다면서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언제 차트냐면 SK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2023년도 차트 보시면 4년도랑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올라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싼 가격을 이미 받기 때문에 잘 못 사요. 근데 그때가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이런 수치들을 내가 일일이 좀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나눠갖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서 선제적 대응 해보시고 후행적으로도 대응 해보시면은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한다? 분할로 접근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올해 다 갔죠. 올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 되실 만한 자료니까 잘 쟁여놨다가 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